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당신을 위한 물리학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말하는 주제는 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리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물리가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과 함께 물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물리에 대한 매력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EDx 와부 고등학교의 4번째 연사 박동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물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인슈타인, 뉴턴, 아니면 김동춘 선생님. 네. 여러분에게 물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든 여러분에게 물리는 좀 지루하고 또 재미없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과목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물리는 정말 재밌고 또 흥미로운 그런 과목인데요. 저에게 물리를 잘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물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물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물리가 매우 소외받고 있고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리가 매우 심각한 기피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능에서 물리과학 과목 응시생을 한번 추이를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일단 2005년부터 2014년 9월 모의평가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탐구 과목 이제 물리에 응시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선택형 수능 실시로 인해서 응시생의 수가 줄어든 것도 한몫했지만 다른 과학탐구 과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리가 다른 과목보다 응시생의 수가 많았을 때가 2005년 수능 지구과학 원보다 약 한 12,000명 정도 많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물리가 다른 과목보다 응시생의 수가 항상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2014년 9월 모의평가의 물리2 응시생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660명 과학탐구를 선택한 전체 학생 중에 2.4% 그리고 전체 수능 응시생의 0.95%. 이 물리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 물리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는 과학탐구 과목,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과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세워놓은 이 과학 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가 한자로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이상호 선생님 계시나요? 물리는 한자로 만물 물자의 이자입니다. 네, 한마디로 물리는 만물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만물의 이치를 배울 수 있었음에도 외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물리가 만물의 이치인데 우리는 왜 일상생활에서 물리 원리를 잘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요즘 인기 웹툰 미생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미생 만화책에 보면 보이는 것이 보여지기 위해 보여지지 않는 영역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딱 물리에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우리 자연 현상이 물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숨어있는 물리 친구 한 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어 마이크가 없어서 여기 구리 파이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주머니 속에는 여기 자석이에요. 자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석을
벽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셨나요? 아, 네. 자석을 이 원리로 인해서 자이로 드롭을 우리가 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구리파이프의 원리로 인해서 자이로 드롭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제가 유머 감각을 좀 넣어서 크리스마스니까 연인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 드롭 한번 타보시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네. 그러면 이제 물리가 놀이기구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물리가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물리는 또 영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영화 속의 물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영화와 물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영화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속 물리 오류 찾기. 대표적인 그 오류 영화로는 98년도에 제작된 영화 아마겟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미국의 텍사스주 크기만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이 약 예상 충돌일로부터 약 18일 전에 그 소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류는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라면 18일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존재가 발견되었어야 하고, 또 18일 전에 그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응할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우리는 최근에 물리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 영화 두 편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편은 2013년 최고의 영화로 미국의 그 타임지가 선정한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영화 그래비티에서는 우주 공간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또 저기 영상을 보시듯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모습도 아주 예쁘게 잘 묘사를 했고, 또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 사진 한번 보시면 저기 이제 지구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인데요. 지구와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입니다. 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불꽃이 타오르면 동그랗게 타오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담아낸 아주 물리적으로 충실한 영화라는 거죠. 또 한편의 영화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이 인터스텔라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화를 쓴 조나단 놀란은 각본을 쓰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물리학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진공인 우주 공간에서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소리가 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 인터스텔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블랙홀이죠. 이 블랙홀은 이 인터스텔라에서 이 블랙홀을 지금까지 블랙홀을 묘사한 영상 중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블랙홀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대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킵손 박사가 이 블랙홀의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외에도 펜로즈 효과나 일반 상대성 이론 혹은 촉근 이론 같은 이런 현대 최신 이론들이 가미된 물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가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저는 이 두 영화가 영화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주를 다룬
모든 영화들은 인터스텔라와 그래비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터스텔라와 이 그래비티, 이 두 영화를 통해 우주에서의 물리 현상을 체험한 관객들은 더 이상 우주 공간에서 소리가 나거나 혹은 상대성 이론에 따르지 않은 영화를 보고서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리를 더 잘 알게 될수록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더 넓어지면 우리가 더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래비티나 이런 인터스텔라처럼 극한의 물리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놀이기구와 영화, 그리고 영화에서 물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리는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존재합니다. 물리는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이 무슨 혁명인지 아시나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은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증기기관은 물리학의 한 분야인 연력학의 발전으로 발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철도가 들어서게 되고 또 공장이 들어서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생기게 되고, 즉 사회를 뒤바꾸는 이 산업혁명 속에서 물리가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과학자들은 전류와 자석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자석이 떨어지면서 구리파이프에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한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연구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전기의 혜택은 제가 굳이 지금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류와 자석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전자기파라는 아이입니다. 이 전자기파라는 아이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혹은 병원에 가면 많이 듣는 감마선, 엑스레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선 마우스, 무선 헤드폰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제품들에 사용되어 있는 블루투스, 그리고 어딜 가든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와이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이 전자기파를 발견하고 예언한 지 100년 만에 우리는 이저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물리와 기술의 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자기파의 속도, 즉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이 상대성 이론이 GPS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이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GPS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런 운동 어플이나 내비게이션, 여러가지 어플을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없었으면 물론이고, 내년에 와보고에 들어올 신입생들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리가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리가 왜 만물의 이치인지 조금은 느낌이 오시나요? 네. 네. 이 물리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또 닫힌 마음에 열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세상의 선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물리를 잘 모른다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을 잘 모르는 자본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현재와 같은 정보혁명 시대에 컴퓨터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할 만한 대부분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CEO 래리 페이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IT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알아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죠. 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부품을 알아야 하고, 컴퓨터의 부품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물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리와 헤어지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헤어지고 싶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리가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한 말입니다. 물론 제 영어 발음 읽기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직접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해석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봤다면 그것은 내가 거의 다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이 물리를 좀 더 물리와 친구처럼 지내고 또 물리를 좀 더 알아간다면 여러분은 거의 다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2학년 5반 연사 박동호였습니다.